전문반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와 법 강의를 맡고 있는 교사 민현석입니다. 오늘 벌써 온라인 강의 6차 시인데요. 점점 익숙해져 가신다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얼굴을 뵙고 같이 공부하는 즐거움을 대신하기는 어렵죠. 곧 교실에서 만나 뵙길 고대하면서 오늘 6차 시 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해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 체제입니다. 민중의 지배, 데모크라시라는 민주주의의 어원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민주주의는 사회 구성원들이 주요 사항에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은 오늘날의 국가에서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한 곳에 모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죠. 직접 민주정치를 실시했던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에서도 성인 남자 시민의 수는 2,000명에서 약 1만 명 사이였다고 합니다. 또한 주요 결정사항의 내용도 복잡하고 전문화되었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표자를 선출하고요. 선출된 대표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대의 민주주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특정 집단이나 조직에서 대표를 뽑는 것을 선거라고 합니다.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대표자를 뽑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가 이루어져야 하겠죠. 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의 원칙에 따라 선거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 직접선거의 원칙에 따라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민주선거의 4대 원칙이라고 합니다. 먼저 보통선거란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어떤 조건에 따른 제한 없이 선거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꽃배기 아닙니다. 선거입니다. 제한선거. 누군가를 선거에서 제한한다라는 건데요. 누구를 제한할까요? 우선 역사적으로 선거는 특정 계층에게만 허용됐다는 사실에서 이 보통선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선거가 가장 먼저 생겨난 고대 그리스에서는 아테네의 시민들 중 18세 이상의 남자들에게만 투표권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외국인 여자, 노예, 미성년자들에게는 투표권이 없었던 제한선거를 실시했었습니다. 또한 시민혁명 이후에도 여자 노동자 빈민을 제외하고 일정한 재산을 소유한 부르주아들에게만 투표권이 보장되었었습니다. 여자와 노동자와 빈민은 투표권이 없었죠. 그 이후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을 비롯한 각국의 참정권 확대 운동의 결과로 20세기에 접어들어서야 보통선거제가 확립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여성분들이 투표에 참여하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그리 오래되지 않았던 만큼 보통선거의 중요성을 특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어떤 조건에 따른 제한 없이 선거권을 부여하는 제도. 무슨 선거요? 보통선거입니다. 민주주의 선거의 원칙 두 번째는 평등선거입니다. 평등선거란 모든 유권자에게 똑같이 선거권을 배분해서 투표의 가치에 차등을 두지 않는 제도인데요. 보통선거와 구별해 주셔야 되는 중요한 의미는 평등이란 누구나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선거를 누구나 다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미성년자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선거는 보통선거, 평등선거는 한 표의 가치가 똑같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다 선거를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보통 선거를 말하는 거고요. 하지만 누구나 선거를 할 수는 없죠. 고등학교 3학년이 되지 않으면 못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선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녀노만 가능하죠. 소는 할 수 없어요. 그게 무슨 선거요? 보통 선거. 내가 행사한 한 표의 가치가 누구나 같다는 것. 그걸 등가성이라고 하는데요. 그 등가성이 지켜지는 것이 바로 평등선거입니다. 만약 제가 행사한 한 표의 영향력이 여러분이 행사한 한 표보다 더 크다면 그걸 차등선거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잘 구별해 주세요. 그걸 등가성이라고 합니다. 한 표의 가치가 평등하다. 그래서 평등선거. 누구나 일정한 연령이 되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보통선거. 네, 꼭 잘 기억해 두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세 번째 원칙은 직접 선거입니다. 선거권자가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자신이 직접 투표 장소에 나가 투표하는 제도를 말하죠. 따라서 대리선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칙은 비밀선거입니다. 기명이나 구두에 의해 공개되지 않아서 투표자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없게 하는 제도를 말하죠. 반대 개념이 공개선거입니다. 그래서 직접선거와 비밀선거는 뭐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4개의 선거 원칙을 알아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선거와 평등선거의 개념만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은 선거 실시 사유에 따른 분류인데요. 선거의 분류는 3가지입니다. 총선거, 재선거, 보궐선거. 자, 우선 총선거부터 볼게요. 우리가 보통 이 총선거를 총선이라고 해서 임기 만료 시에 실시하는 선거를 말하죠.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국회의원 선거를 하셨을 때 총선이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선거의 분류는 재선거입니다. 선거 종료 후 선거 무효나 당선 무효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 실시를 하게 됩니다. 지금 많은 국회의원들이요,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의 판결이 속속들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번에 떨어진 후보자들은 그 기회를 노리고 있겠죠. 그걸 무슨 선거? 재선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선거는 보궐선거입니다. 임기 만료 이전에 사망하거나 사퇴하는 등의 사유로 결혼이 발생한 경우에 실시됩니다. 실제로 어떤 국회의원이 당선됐다고 너무 좋아가지고요, 술을 너무 그 당일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화장실에서 토하다가 거기서 심장마비로 죽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일들이 있죠. 네, 그래서 다시 뽑게 되는 보궐선거. 자, 이 외에 그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하나가 더 있죠. 그걸 대선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 2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또 투표를 하셔야 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선거의 원칙 4가지와 선거의 분류 3가지를 공부하셨습니다. 민주선거의 4대 원칙 4가지,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선거의 분류 3가지, 총선거, 재선거, 보궐선거. 자, 이미 국회의원 선거를 얼마 전에 치르신 여러분들이신지라 아마 더 쉽게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오늘 많은 내용을 공부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시게 되면 보다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실에서
뵙는 그날까지 온라인 강의 멈추지 말고 열심히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Have a nice day.